그럼 지금부터 갈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서로를 잘 이해하는데도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한자를 보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칠갈과 등나무 등이라는 글자인데요. 칠과 등나무는 산속에서 자라며 서로 감고 얽히는 덩굴 식물입니다. 즉 갈등이란 서로의 방향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얽혀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생각, 처지, 관점이 맞부딪히는 충돌인 셈이죠. 때로는 외부와의 마찰일 수도 있고 내면에서 두 가지 감정에 부딪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조정해야 할 관계 속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갈등은 원인만 제대로 알아도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흔히 감정부터 반응하곤 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나만 해야 하지? 와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파악하면 그 갈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함께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갈등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걸까?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는 업무 갈등,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 갈등입니다. 업무 갈등은 일의 처리 방식, 목표 우선순위, 업무 분담의 불균형 등 말 그대로 일에 관련된 충돌입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 라인만 야간조가 많냐? 이건 누구의 업무인지 모르겠다와 같은 상황이죠. 반면에 관계 갈등은 감정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됩니다. 말투, 성향, 가치관, 세대 차이, 태도 같은 요소들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일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갈등을 풀 때는 일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알면 그만큼 해결의 방향도 선명해지니까요. 그럼 조금 더 구조적으로 갈등을 분석해 볼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 2x2 매트릭스는 갈등의 원인을 업무냐 관계냐 그리고 구조적이냐 개인적이냐의 기준으로 나눈 네 가지 갈등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업무 갈등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 방식이나 업무 분장 기준이 불공정하다면 구성원들은 쉽게 불만을 느끼고 신뢰가 깨지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모호할 경우 서로 떠넘기거나 오해가 생기기 쉽죠. 특히 경쟁 지향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더 깊게 나타납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크고 협력보다는 개인의 실적이 강조되면 자연스럽게 팀 간, 개인 간의 비난, 견제, 책임 회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라기보다는 경쟁자처럼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는 사소한 오해도 곧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갈등은 희망이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고치고 소통 구조를 정비하고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조직이 구조를 바꾸면 갈등은 줄어들고 협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관계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 즉 상호 이해의 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 간 또는 회사와 고객, 상사와 직원 간의 이해관계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마찰이 해당됩니다. 입장의 차이, 역할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조율되지 않으면 서로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협력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조적 관계 갈등은 감정이 아닌 인식의 틀을 조정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관계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사람 간의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소통 스타일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말이 빠르고 직설적인 반면 다른 사람은 말을 천천히 돌려하며 신중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 방식이 다르면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되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쌓이면 결국 감정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에 대한 열정의 크기나 속도, 감정 표현의 방식에서도 차이는 생깁니다. 한 사람은 일을 빨리 끝내야 마음이 놓이는 반면 다른 사람은 꼼꼼히 완성도 있게 처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에서 오는 차이는 서로를 몰라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관계 갈등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투나 표현 방식, 업무 스타일에 대해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다를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이 리더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 업무 갈등입니다. 이는 같은 업무를 맡았더라도 해당 업무에 대한 생각이나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이건 급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업무 지시가 모호하거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만 하죠? 와 같은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준을 정하고 방향을 공유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업무 방식, 관계의 차이, 그리고 조직과 개인의 특성이 얽히며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갈등은 때로는 성장을 이끄는 자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직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갈등의 정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갈등의 강도가 너무 낮을 때, 즉 조직 내에서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조직 전체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갈등의 강도가 너무 높아져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역시 팀워크나 조직 성과에는 큰 위협이 되겠죠. 결국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적정 수준에서 건강하게 표현되고 조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바로 이 갈등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조직과 구성원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갈등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당한 갈등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용기를 북돋아주고 평소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가운데 더 나은 해법을 찾고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는 거죠. 반면 갈등이 지나치면 팀의 분위기는 비협조적으로 흐르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때로는 일부 구성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갈등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고 활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현장 리더의 중요한 기술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의 정의와 원인을 살펴보고 갈등이 때로는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방치되거나 미숙하게 다뤄질 경우 협업을 무너뜨리고 조직 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